네, 안녕하세요. 전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이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로 가져온 논문은 Unified Data Collection for Visual Inertial Calibration by Deep Reinforced Learning으로 2022년 아이크라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Key, 그 다음에 Introduction, 그 다음에 Related Work, 그 다음에 Method, 그 다음에 Experiment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핵심적 내용은 오토매틱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을 강학습을 통해서 만드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저렇게 이제, 잠시만요. 포인터로, 이제 가제보로 일단 로봇팔에 일단은 카메라를 달고 그렇게 이제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을 이제 학습한 후 실제 이제, 심툴리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논문입니다. 일단 저자 소개로 일단은 리첸 이분께서 일단 그 저자로 참여한 논문인데, 이분은 이전에 군운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이 논문을 똑같이 그 저자로 참여한 분이십니다. 이 논문은 비주얼 이너셜이라는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비주얼 이너셜이라는 센서는 일단 카메라에, 그 다음에 IMU 센서라는 이제 오도메터리를 만드는 그 센서가 합해진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U의 VI 센서를 쓸 때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슬램이나 아니면 3차원 복원할 때 카메라의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IMU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주행 기록계, 그러니까 주행한 그 기록을 다 남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메라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기가 쉽고 또 정확한 편입니다. 그럴 때 VI를 쓸 때 또 해야 되는 캘리브레이션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VI에 달린 카메라 그 자체를 이제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IMU 센서와 그다음 카메라 이 두 개를 이제 익스체인지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직접 진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될 때는 한 번에 될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끝까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처럼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정해진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센서가 많이 달릴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지금 보시는 그림보다 더 센서가 많겠죠. 센서가 많을수록 더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될 필요한 시간과 그 다음 이동해야 하는 트랜젝토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직접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로봇이 스스로 이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도록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경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게 이 논문의 주요 목적입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이제 릴레이트 워크의 일단은 캘리브레이션과 그 다음 강학습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캘리브레이션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익스체인지 캘리브레이션, 두 번째로는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인데요. 익스체인지 캘리브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걸 봤을 때 이 점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친구가 보는 자기 관점에서의 좌표가 다르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의 관점으로 이 점을 볼 수 있게 이제 서로의 이제 상대적인 위치의 와 그다음 보는 방향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센서들 간에 이제 렐러티브한 포즈를 예측하는 게 바로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카메라끼리의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카메라 자체가 어떻게 외부에 들어온 센서를 이미지에서 투영한 그걸 나타내는데, 주요적으로 사용되는 매개 변수가 이렇게 이제 포컬 랭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춰졌을 때 이게 움직이는 그 정도의 나타내는 이제 이 수치,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비스듬히, 그러니까 이제 굴절이 되는지 나타내는 스큐 값, 이렇게 매개 변수로 이제 익스체인지 캘리브레이션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학습은 일단 어떤 예시를 들어올까 제가 생각하다가 게임을 가져온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강학습은 쉽게 말해서 만약에 고양이가 게임을 이제 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게임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이 달리고 있는 걸
이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이제 이 폴로시가 이 뇌라고 했을 때 판단해서 이때는 이제 점프해야지 라는 액션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점프를 하게 해서 살아남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고 이 점프를 하고 그 다음 또 상태에 따라서 계속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카트라이더를 한 번씩 해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강학습은 만약에 이 맵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맵에서 가능한 가장 빠르게 이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1000번, 10,000번 플레이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게 이제 강학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학습을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을 이제 연구한 그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로봇이 갈 수 있는 길이 자유롭지가 않고 predefined 된 그런 경로를 미리 설정하고 그 경로로만, 그러니까 그 선택지로만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최초의 그 강학습을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을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델 베이스드 리포스터 러닝으로 이제 오토매틱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을 이제 연구한 건데요. 이 논문 역시도 이 논문의 저자가 이전에 했던 연구입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캘리브레이션을 직접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움직였던 고려해서 그럼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움직여보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과거에 했던 히스토리를 모두 보관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거를 계속 누적해서 다 상태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스테이트, 그러니까 넣어야 될 인풋의 크기가 커지니까 계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하고자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는 제한된 변수에서 어떻게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히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한 연구입니다. 일단은 캘리브레이션 어떻게 진행했냐, 이거에서 했을 때 직접 라이브러리를 짠 게 아니라 칼리브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로봇은 순전히 이동하면서 그 각각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이 칼리브라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 통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학습에서 중요한 이제 액션, 그 다음 스테이트, 리워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액션은 어디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 이동한 그 위치에서 얼마나 회전할 건지를 나타내는 걸 기준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세 개는 이제 구면작 보기에서 그 특정한 3차원 점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롤, 피치, 야우 이렇게 세 개의 회전을 나타내는 변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운받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좀 도형이 좀 틀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 제가 아까 전에 스테이트가 이전 몰드 베이스 같은,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자신이 했던 모든 그 히스토리를 계속 담고 그걸 전달했기 때문에 계속 커진 그 스테이트로 넣어야 될 양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신이 했던 히스토리를 한정된 변수에 다 담기 위해서 그 스테이트를 자신이 지금까지 이동했던 그것들의 범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걸 이제 커버리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이미지 커버리지, 그 다음에 모션 커버리지, 그 다음에 자신의 현재 위치, 이 세 개를 컨케이션 한 걸로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미지 커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커버리지는 일단 센터 포지션의 커버리지,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음에 이 보드가 얼마나 비스듬히하게 변했는지를 세 개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 체커보드 중앙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로봇이 이동했다 그러면 이제 이 체커보드 중앙점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한 개 생성이 됩니다. 폴리곤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이렇게 이동하면 또 체커보드의 중앙점이 여기 있겠죠. 그럼 또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미지 커브, 여기 이제 또 커버리지 센터 포지션이 이 그 영역을 의미하는 건데요.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이동한다. 그럼 계속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지고 이 영역, 이 네 개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이 첫 번째 빨간색 부분에 그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그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게 변한 경우, 가장 크게 이미지 크게 변한 경우 이 두 개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 스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적게 비스듬히 된 경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비스듬히 된 경우 이 두 개를
범위, 그러니까 렌즈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니까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한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끝나는 이제 터미널, 언제 이 에피소드가 끝나는지를 정의해야 되는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지 않았지만 특정 커버리지의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이제 에피소드를 종료한다고 말하고, 그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더라도 이게 무한히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스텝까지 가면 그냥 끝나는 걸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워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다운을 봤는데 이게 계속 좀 틀어진 걸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네요. 일단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텝와이즈 리워드라고 각각 로봇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그때 보상을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터미널 리워드라고,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고 딱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순간마다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가 끝나고 지금까지 모았던 사진들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서 그 결과값을 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터미널 리워드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스텝와이즈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그때 얼마나 커버리지가 변했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의도했던 거는, 그러면 최대한 다양하게 움직여봐라. 그러니까 크기도 조금 다양하게 바꿔보고 계속 좀 비스듬히한 정도도 좀 높여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이동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스텝와이즈 커버리지 임프루먼트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패스 랭스입니다. 여기서 이 저자가 특히 앱스트랙션에 강조했던 게, 우리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로봇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다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이렇게 패스 랭스를 일단 마이너스 페널티로 그 보상을 정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터미널 리워드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사진을 이걸 캘리브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이제 그 수치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제 에스티메이트 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울수록 마지막 터미널 리워드가 급격하게 커지는 걸로 설계를 해서 최대한 캘리브레이션 어큐러시가 높게 하도록 의도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제 지금의 이렇게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가 있으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스텝에서 진행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그때 이제 커버리지를 계산하고, 그게 이제 스테이트로 그다음 리워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또 액션을 취하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실험은 환경에서는 이제 가제보로 실험했고, 그 다음에 팔은 프랭크 아미카라는 판다 로봇 팔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커버리지가 임계점을 넘거나 아니면 20스텝까지 되었을 때 에피소드가 끝난 후 그때 모았던 그 자료를 통해서 캘리브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학습 알고리즘으로는 서브텍터 크리틱을 사용했고요. 센서로는 ADIS-IMU와 그 다음에 글로벌 셔터 PCI 카메라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린식 캘리브레이션 결과인데요. 일단은 저자가 설명한 대로 캘리브레이션 시간이 핸드크래프트가 이제 인간이 한 실험인데 빨리 훨씬 적게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한 것보다는 이 실험에서는 민 에러 값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트린식 값을 안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와 그 다음 IMU 센서 간의 익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수행했고, 또 그 민 에러 값도 가장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이제 캘리브레이션과 익스트린식과 인트린식 캘리브레이션을 동시에 하는 조인트 캘리브레이션 실험인데요. 여기 실험에서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하면서도 민 에러 값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